이게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원소인데 1번이 수소고요. 2번이 뭐 헬륨이고,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총 여기 맨 끝에가 이제 118번, 여기가 맨 끝인데 11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얘네로.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라고 하고, 원소는 118개밖에 없어요. 사실 118 종류라고 하셔야 되는데 118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원소는 118가지인데 물질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천만 가지 물질이 있는 겁니다. 예. 뭐 포도당, 녹말, 뭐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게 다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화합물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되는 거고, 뭐 대표적인 게 뭐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산소 있고요, 철, 금, 헬륨, 구리 이런 원소들이 있어.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강할 때 다시 하고, 그다음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건 이제 특정 원소만 확인하는 건데요. 리튬을 불꽃에 넣으면 빨간색 불꽃이 나와요. 리튬은. 스트론튬도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나오면 나트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륨이 보라색입니다. 불꽃 반응색. 이런 걸 불꽃 반응색이라고 하는데,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이면은 칼륨이고, 청록색이면 구리고,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8가지 중에 뭐 요 정도는 이제 불꽃 반응색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하여튼 노란색이 나와요. 염화 나트륨이나 질산 나트륨이나 둘 다 노란색 나와요. 둘 다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청록색이 나옵니다.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불꽃색이 둘 다 빨간색이어가지고 이걸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건데, 이 불꽃색을 분광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분광기라고 하는 걸로. 분광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프리즘이.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얘가 이렇게 분산이 돼요. 이렇게 분산. 빨주노초 파나 뭐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원래 햇빛은 빨주노초 파나 뭐 연속적으로 분산이 되고 근데 이 불꽃색들은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나와요. 요런 애들은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게 다르는데, 리튬이라고 하는 애는 얘 나오는데 합쳐서 보면 빨간색이 보이는 거야. 스트론튬은 이렇게 합치면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둘이. 그래서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그 물질들은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선 스펙트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선 스펙트럼을 이제 봤더니 원소 A가 이 X에 있냐 없냐 알아보려면 요 원소 A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건 안 돼 있는 거지? 돼 있는 거구나. 여기에 나오는지를 보면 돼. 여기 요 애들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X에는 A가 있는 거야. 근데 B는 뭐 일부는 나오지만 요 두 개 안 나오지 여기. 그러면 없는 거야. B는. C는 다 나오네. 그러면 C는 있는 거야 여기. 뭐 그런 식으로 이 원소가 이 물질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알 수 있어. 가요? 그런 식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실험이 물을 전기분해하는 실험인데,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물이라고 하는 애는 물을 이루는 원소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옛날에는 물이 원소라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기 분해를 해보면 분해가 되잖아. 그러면은 걔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원소가 아님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물의 전기 분해 실험입니다. 근데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기체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쌓이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쌓여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게 향불인데 이게 잘 타요. 꺼져가던 애가 잘 타. 산소는 원래 불이 잘 붙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고, 요 수소 기체가 모인 데는 불 붙이면 뻥 터져요. 그거를 이제 퍽 소리를 내며 탄다라고 표현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수소가 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불꽃 반응을 보면 이제 노란색이 나오지. 노란색. 그러면 나트륨이 있구나. 나트륨이 있구나. 주황색이 나와요. 그러면 칼슘. 주황색은 칼슘입니다. 빨간색은 스트론튬과 리튬은 둘 다 빨간색인데 아무튼 둘 다 빨간색이 나오고 리튬 들어가면 빨간색이 나와요. 청록색이 나오면 이제 이 구리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강 오면은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 원자. 원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20조.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 정의를 아셔야 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책 없어요? 책은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원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은 원소라고 하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성분, 또는 종류, 이렇게 표현이 되면 원소를 말하는 거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갱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원자를 말하는 거. 원자.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옆 페이지에 이제 삽화가 하나 있네. 봐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고 원소는 원자들의 종류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종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소는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원소는 두 종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빨간색 원소 원자는 몇 개 있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하나를 찝어가지고. 여기에는 원자는 5개가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가 있고, 원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뭐, 요런 게 이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원소는 종류고, 원자는 하나하나야, 하나하나.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 원자들마다 다 원자 핵이 있어요. 다 핵이라고 해서 뭐 다 핵폭탄을 떠올리시는데 다 있어. 핵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위험한 핵이 있어. 위험한 핵. 우라늄은 이런 애들은 핵 분열을 잘해.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핵폭탄을 만드는 거고, 다른 원자들은 이렇게 뭐 핵 분열이 잘 안 돼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다 핵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있는 거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게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도는 그런 모양이죠.
원자 핵은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도 질량이 있거든. 아무리 작아도 그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하는 거야. 대부분은. 전자는 질량 너무 작아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작아. 훨씬 작기 때문에 뭐 전자가 질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떼요. 플러스 전하. 나중에 더 배우면 알겠지만 양성자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떼요. 마이너스 전하.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뭐 안 도망가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뺑뺑 돌고 있어요. 원자 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잘 봐. 여기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으면 전자가 3개 있어요. 만약에 플러스 4잖아? 그러면 전자 4개 있습니다. 요거 이제 원자 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전자 개수가 달라져요. 원자들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 핵의 전하량이 뭐냐면 플러스 1이냐 뭐 플러스 2냐 플러스 3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전자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원자 핵이 전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3이 있는데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인데 3개가 있어. 그럼 더하면 빵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걸 중성 전하를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에 이온을 배우는데, 이온은 이게 전하량이 똑같지가 않아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이 되거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이야. 중성.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산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세우면 1cm야. 1cm 안에 1cm 정도 되겠다. 1cm 안에 수소 원자 1억 개가 들어가. 하여튼 그 정도로 작다. 매우 작다.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 매우 작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상 한 원자가 한 요 정도는 되나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쵸? 한 요 정도는 되겠지 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자가 만약 이만하면 원자 핵은 요 점을 찍을 수 없을 만큼 작아요. 원자가 이만한데 원자 핵은 엄청 조그매. 전자는 이거보다 엄청 조그매. 그래서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야. 빈 공간.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야. 이게 좀 믿겨지지 않는 건데, 왜냐면 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만지면 딱딱하잖아. 딱딱한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 뭐 어떤 입자를 이렇게 쏘잖아. 이걸 되게 얇게 만든다. 입자를 이렇게 쏴. 그러면 다 지나가. 그냥 빈 공간이야. 과학자들이 실험한 거다. 알파 입자 이런 거 쏘잖아. 그러면은 다 지나가 버려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봐봐, 요 말, 원자 내부는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왜냐하면 원자에 비해서 원자 핵과 전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앤트맨 뭐 이런 영화도 나오는 거. 앤트맨 이런 영화는 이제 원래 되게 거리가 먼데 이거를 축소시키면 전체적으로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영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이게 리튬이 이만하잖아. 그러면은 리튬 원자 핵은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다 빈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가 너무 작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 요런 걸 원자 모형입니다. 수소 원자액이 플러스 1이고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지 금방 아니까. 리튬은 원자 핵 전하량 플러스 3이고 전자 3개 있고요. 탄소는 플러스 6이고 전자 6개 있고, 산소는 플러스 8이고 전자 8개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자, 분자.
일단은 원자 했어. 원자부터 해보자. 원자 칸 채우기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뭐라고 해? 원자 쓰시고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원자 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아까 얘가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는 원자 핵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A죠, 그쵸? 마이너스 전하 띄는 건 전자니까 B고, 원자 중심에 위치한다 A고요. 예. 주변에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B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과 같아야 되죠, 그쵸? 틀렸고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알맞은 원자핵의 전하량이나 전자 개수를 쓰시오. 플러스 2로 써있잖아. 근데 전하량을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주는 거예요. 2만 쓰면 안 돼, 전하량은. 플러스가 양수니까, 양수는 자연수랑 똑같으니까 2만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플러스성을 나타내는 의미야, 이게. 플러스 2라고 쓰고, 전자 개수니까 이거는 2 쓰는 거야. 만약에 전자의 총 전하량, 그러면 마이너스 2 쓰는 건데, 그냥 전자 개수만 물어보니까 2라고 쓰는 거예요. 플러스 6이고, 전자 세보면 되는데 6개 있고, 이건 플러스 8 써야 되고요. 예, 전자 8개 있고요. 마그네슘은 이제 전자 12개 있습니다. 되죠,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인데, 분자는 다 정의를 다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 요런 말이 들어가요. 요 끝에 가장 작은 입자는 앞에 원자랑 비슷한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해야 돼. 까다로운데,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네, 원자들이 결합을 하여 이루어져요, 분자는. 대부분 그러긴 한데, 한 종류의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기는 있어요. 예외적인 건데, 헬륨이나, 이거 써봐, 헬륨 He, 아르곤 AR, 이렇게 쓰세요. 요런 애들은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릅니다. 요런 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2개, 3개 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분자는. 자, 그래서, 결합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예외도 있다 이거지. 예외로 헬륨이나 아르곤은 1원자 분자야. 1원자 분자.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분자 종류가 달라지고요.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아. 왜냐면 결합을 해서 점점 그때그때 다른 분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분자인데, 물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뭔가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됐잖아. 그럼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요. 수소면 뻥 터지고, 산소면 불 잘 붙게 해주고, 이렇죠.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다.
예를 들어서 물 이렇게 써요. 이거 화학식 H2O 이거 다 자꾸 써야지 아는 겁니다. 과산화수소 H2O2 그러니까 둘 다 수소와 산소로 돼 있는데 과산화수소는 O가 2개고 물은 O가 하나잖아요. 그럼 이거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성질 달라. 일산화탄소는 CO, 이산화탄소는 CO2. 마찬가지로 같은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숨 쉴 때 좀 있어도 뭐 죽거나 이러진 않는데 일산화탄소는 진짜 죽어요. 독가스야, 독가스. 산소는 O2, 오존은 O3. 이거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달라요. 오존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독가스 같은 거여가지고 오존이 많을 때는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오존 경보 이렇게 발령하면서 산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어도 수에 따라서 결합한 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 다른 분자이다. O2라 써 이렇게 O2.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산소의 원소 기호는 O야. 원소 기호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산소라고 부르는 거는 O2로 존재를 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O2를 말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써 H2O. 요 가운데가 O고요. 요 하얀 애가 수소야, 수소. 이렇게 이게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H2O2. 요 가운데 빨간 애 2개가 산소고 요거 수소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암모니아는 NH3. N이 가운데 있는 파란 애고요. H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염화수소는 HCl인데 여기 수소가 H고 요 Cl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 분자는 좀 더 있어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구분하셔야 되고. 자, 뭐 요런 것도 읽어두시면 좋고요. 예.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설을 이제 현대적으로 잘 개념을 한 사람입니다. 돌턴이 원자설을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나중에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틀려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틀린 말이었습니다.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현상.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자, 잘 봐. 무슨 얘기냐면, 물을 50ml를 떠. 물을. 에탄올을 50ml를 떠요. 그럼 니네 눈에 여기 뭐 빈 틈이 보이니? 물에 뭔가 빈 틈이 보여요? 안 보이죠? 이 50, 50 섞으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 100이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잘 섞어 놓잖아? 그럼 나중에 보면은 97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얘 콩이라고 할게, 콩이 있어, 콩. 그 다음에 조라고 되게 작은, 되게 귀엽게 생긴 뭐 조 있어요, 조. 노란색 조. 이거를 섞어. 그러면 이 콩과 콩 사이에 빈틈으로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50, 50 섞었는데 이게 빈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9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면서 원래 부피보다 작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험을 통해서 아, 빈 공간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다. 자, 칸 채우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물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분자 한 개는 산소 원자가 한 개, 수소 원자는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원소로 이야기하자면 물분자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입자 하나하나 개수를 따질 때는 원자로 얘기하는 거고. 알겠어요? 자, 4번, 5번 해보시고요. 자,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거는 원자를 말하는 거죠.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고 원자예요. 원자. X고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 맞아.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진다. 이것도 맞아요. 자, 까만에는 탄소, 빨간에 산소, 수소인데 이산화탄소 이렇게 써봐봐. 자꾸 CO2. 여기 가운데가 이제 C고요. 이 옆에 있는 애가 산소인데 탄소 원자 한 개랑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 메테인은 이제 CH4예요. 이렇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CH4 탄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H2O2. 요 밑에 아래 첨자로 쓰는 애가 수소가 두 개 있다 이런 소리야. 산소가 두 개 있다 이런 거예요. 산소 원자 두 개와 수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는 원래 1이 있는데 그냥 생략한 거예요. 어차피 탄소라고 쓰면 한 개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1은 그냥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탄소 한 개, 수소 4개. 탄소 한 개, 산소 2개. 이해가시죠? 원소와 분자의 표현. 원소 기호로 자꾸 쓸 건데, 이제 요 어려운 게 이제 원소 기호를 외워야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봐봐. 원소 기호는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건데, 예전에도 이제 이런 연금술사라던가, 연금술사는 이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뭐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 마법사. 그런 사람들도 기호를 썼어요. 돌턴도 썼어. 돌턴은 이제 원자설 처음 얘기한 사람이고, 원자설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고. 근데 지금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걸 쓰는 거예요. 베르셀리우스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수소라고 하는 것도 하이드로젠하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쓰자. 이거 H 이렇게 카보늄 이러면 이제 탄소인데 C 이렇게 쓰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헬리움이면 맨 앞 글자 H잖아. 그럼 똑같잖아요, 둘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중간 글자라는 말이 가운데 글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쓰는 애들은 소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 처음 쓰는 거는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 쓰는 건 소문자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클로륨인데 CL이야. 이게 L. I는 우리가 보통 쓸 때 I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이게 I야. I. 대문자 I.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L이야. L. L이야. 이거 CL. 염소는 CL이 이제 원소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외우셔야 돼요. 수소는 H, 헬륨, 리튬.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20개인데 20개 이만큼. 봐봐, 요게 원래 원소 기호에 번호가 있어요. 아까 주기율표 일단 없앴나 보다. 얘가 1번이야 1번. 얘가 2번이고 원래 번호는 원래 여기다 쓰거든요. 이게 3번이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번호대로 쓴 거야. 나머지는 번호대로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13번 이게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 19번 20번. 이게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전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이 20번이면 양성자가 20개 있고 전자도 20개 있어요. 자, 수소 He가 헬륨, 리튬이 3번인데 Li고요. 베릴륨은 B2야. 궁소는 B, 탄소는 C, 질소 N, 산소는 O고, 플로린이 F,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실리콘 규소, 인, 피, 황, CL이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 나머지는 순서는 아니고 Mn이 망가니즈, Fe가 철. 근데 아까 F는 뭐냐면 플로린입니다. Fe2가 철이에요. 구리는 Cu, 아연은 Zn, 스트론튬, 납이 Pb, 은이 그 은이야. 은반지 그런 은 Ag, 아이오딘 I, 바륨, 금이 Au예요. Au. 뭐 골드니까 뭐 GO 뭐 이럴 것 같은데 Au입니다. 수은 Hg, 백금, 뭐 플래티넘 뭐 이러죠. 근데 그게 이제 백금입니다. 백금. 많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지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야.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돼. 자, 봐봐. H가 뭐라고? 수소 쓰세요. 수소. 산소가 원소 기호로 뭐예요? O야. O. 대문자 써. 대문자 크게. Ag는 은이야. 은. 자, 6번 7번 한번 칸 채워보시고 6번 7번 해보세요. 자꾸 옆에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옆에 보고 채워.
자, 원소기호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 쓰는 게 맞아. 근데 두 번째는 소문자 쓰는 거고요. 반드시 두 글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글자인 것도 있잖아, 그쵸? 원소기호는 돌턴이 제안한 게 아니고 베르셀리우스. 자, 헬륨은 He2고요. 대문자 소문자다. 리튬은 Li5고 N은 질소, F는 D로도 써요. 플루오린. 얘는 나트륨. 거기에 이제 가로치고 소듐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에서는 소듐이라고 해요. 소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소듐. 근데 이제 나트륨으로 쓰면 되고, 포타슘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슨 시약병에는 포타슘이라고 써 있긴 한데 그냥 나트륨 쓰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Mg고요. 염소는 Cl입니다. 이게 I가 아니고 소문자 L이고요. Fe가 철이에요, 철. 아연은 ZN인데 Z를 보통 이제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E자 같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연은 ZN으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다. 자,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 그 물은 원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랑 결합한 거야. 근데 앞에다 2라고 쓰는 이유는 이 물 분자가 전체가 2개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큰 2는 물 분자의 개수야. 근데 한 분자당 수소는 2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수소 원자는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분자당 2개씩 있는데 2분자 있잖아. 그럼 4분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산소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 있다라고 해야 돼? 2개 있다라고 하는 거, 산소는. 왜냐면 여기가 산소가 한 분자당 1개씩 있는데 2분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자는 총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6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한 분자당 원자는 하나, 둘, 3개 있는데 2분자 있잖아. 2, 3, 5, 6, 6개 있는 거죠? 그거를 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자식이 2H2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얘는 물이고 분자는 2개. 수소와 산소 원소로 되어 있고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개수는 3개. 한 분자 원자 총 개수는 6개. 자, 이해가? 자, 그래서 그냥 수소라고 말하면은 원래 수소 분자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말하고 싶으면 수소 원자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는 H2가 분자식이야. 염화수소, 이게 염소인데 이유가 있어. 이제 염소화된 수소인데 이제 염화수소라고 얘기해. 염화수소. 염화수소 분자식은 HCl이고요. 산소는 O2야, O2. 원래 O2로 존재를 합니다. 오존은 O3. 이게 1이 붙잖아, 1. 요건 2가 붙고, 이거 봐봐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야, 이게. 이름이 이산화탄소예요. 얘는 이게 1이거든, 1. 1산화탄소. 그래서 CO는 1산화탄소고, CO2는 이산화탄소예요. 물은 H2O고
과산화수소는 H2O2, 암모니아는 NH3, 메테인은 CH4입니다. 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뭔 얘기냐면 분자를 이루지 않는 물질. 그럼 이거 다 분자 아닌가 싶은데, 분자의 정의가 독립된 분자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뭉탱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뭉탱이로. 이런 거는 우리가 분자라고 하진 않아요. 예. 따로따로 놀고 있어야 되는데,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그냥 분자라고 하지 않아.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야. 소금 한 덩어리에 되게 많은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많아요. 엄청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자라고는 안 해. 그냥 뭐 화합물 뭐 이렇게 얘기해. 뭐 화합물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다 저거는. 자 봐봐요. 요 네모칸 분자식이죠. 분자식.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거. 이산화탄소는 분자식이 어떻게 돼? CO2. NH3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메테인은 CH4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외워야 돼 진짜로. 얘가 무슨 분자야? 무슨 분자? 무슨 분자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총 몇 개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3개. 3개죠. 이제 분자 수는 3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탄소와 산소야. 원소는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한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게 이제 분자 한 개를 이루는 거는 C 하나에 O 두 개가 이제 분자 한 개야. 여기에 원자 몇 개 있어요? 3개죠, 3개. 2개 아니야, 그쵸? 1 더하기 2에서. 그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한 분자당 3개씩인데 몇 분자 있어요? 한 분자당 3개씩인데 원자가 몇 분자가 있냐고. 3분자가 있잖아. 그러면 몇 개라고 해야 돼? 9개 원자가 있는 거죠. 9개. 한 분자당 3개씩인데 3분자가 있잖아요. 3, 3은 9개죠. 자, 요거 한번 짝대기 그어 보시고. 자, 이거 다 모양 아셔야 됩니다. 물은, 거꾸로 갈까요? 물은 H2인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잖아요. 그쵸? 똑같은 애 2개랑 다른 애 하나 있어야 돼. 요거고, 물이 H2. 얘가 질소인데, N2 똑같은 애 2개 있어야 돼. 그럼 기억은 안 되지. 다른 애가 2개 있잖아요. 똑같은 애가 2개 있어야 되지. 그쵸?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H 하나에 염소 하나잖아.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되죠. 염화수소. 자, 넘겨서 여기서 잠깐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할게요. 여기서 잠깐 봐봐. 원소기호 나타낼 때 알파벳 대문자, 첫 글자 대문자, 예, 두 번째는 소문자. 이것도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희들이 앞에서 찾아보면서 하는 거야. 어? 예, 자, 24쪽에 있는 거 해보세요. 예, 앞에 보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서 하십시오. 해봤죠? 자, 설명하면서 또 한번 더 복습하는 거고요. 플로리는 그냥 F고, 철은 여기 F2입니다. F2. 보론이라고 써져 있는데 붕소는 B고요. 베릴륨은 B2야, B2. B2까지 쓰는 거고. E는 이제 P고요, P. 납은 PB입니다. 여기 PB. PB. 옛날 군대 갈 때 그 훈련소에서 이 납 원소기호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화학병 무슨 뽑는데 원소기호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PB. 황은 S고요. 규소는 SI입니다. 실리콘. 나트륨은 이제 NA까지 써야 돼. 질소가 N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N만 쓰면 안 되잖아. 마그네슘은 Mg예요. Mg. 칼륨은 K고, 칼륨이랑 칼슘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칼륨은 K, 칼슘은 Ca. C도 이제 탄소가 C니까 칼슘은 C만 쓰면 안 되겠죠. AU고요. 금은 AU. 은은 AG예요. AG. AR은 뭐 아르고Ν이라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헬이지 헬, H, 리는 Li, 베릴륨 배, 네온 Ne, 나트륨은 Na, 알루미늄은 R 이거고요. 아르곤은 이제 아르곤이고요. 구리는 Cu다. Gu 아니고 Cu예요. 아이오딘은 I입니다. I. 되시죠? 수소는 H, 붕소 B, 탄소 C, 질소 N, 산소는 O, 플로리는 F만 쓰는 거고, E는 P, 황은 S, 칼륨은 K고요. 아이오딘은 대문자 이렇게 써. 딱딱이 틱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마그네슘은 Mg, 마그. 알루미늄은 Al, 규소 Si, 염소 Cl, 철은 Fe, 아연은 ZN인데 이렇게 좀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은은 Ag, 망가니즈는 Mn이요. Mn. 금은 Au, 납은 Pb. 여러 번 쓰다 보면 외울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 수행평가로도 봅니다. 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 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분자식인데 이제 분자식.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데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분자가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분자식은 그냥 이거야, 이거. 원래는 이건데 그 분자가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앞에다. 원래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그냥 이거야. 아시겠죠? 지금 수소 2개지? 그러면 얘를 H하고 아래 첨자로 2라고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래 첨자로 쓰는 겁니다. 암모니아 NH3예요. 얘는 이것도 니네가 해보자. 이것도 내가 하는 것보다 너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부터 유제 1번부터 4번까지 그림 잘 따져 보시면서 써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림 잘 보고 쓰면 되죠. O2 산소, 오존, 물은 H2O. 이거 과산화수소입니다. H2O2. 자, 그런데 얘는 이제 O2긴 한데 뭔 거야 이게? 세 분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 HCl 염화수소인데 두 분자가 있는 거고, 일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인데 두 분자가 있는 거고요. 메테인인데 네 분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분자식 써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H만 딱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소 기호면은 H만 쓰는 건데 수소 자체가 H2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H2 써야 돼.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O2라고 써야 되고요. 질소도 N만 쓰는 게 아니라 N2로 존재해, 진짜로. 그래서 N2라고 써야 돼요, 질소. 염화수소 HCl이고,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입니다. 이거 외우시고 아셔야 되고요. 분자식의 이름을 써라. 물이고, 그쵸? 이거는 과산화수소야. 과산화수소. 산소가 너무 과하게 붙었다 뭐 이런 거야. 과산화수소. O2는 산소지만 O3는 오존이 됩니다. CO 는 일산화탄소고 CO2는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알겠어요? 자, 내신 쑥쑥에 1번부터 일단은 20번까지는 풀어주시고, 만약에 다 풀면은 딴 것도 해주시고,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풀겠습니다. 이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 틀린 거 다시 푸시고, 아직 시간은 안 됐으니까 아무튼 다시 풀고요. 숙제는 29쪽까지 내줄 거야. 내가 다 풀어줘도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여기 숙제로 여기 하시고, 지금 틀린 거 다시 푸시고, 어려워서 이제 좀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